나와 있습니다. 종이도 급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약간 돌 많이 들어간 종이 두꺼운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꼭 영어 된 책들 보면은 약간 회색 색깔 그런 책 본 적 있어요? 그게 옛날 가정통신 보면 약간 흐릿한 회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나무배합고 만든 거고 이제 약간 이런 종이들은 그런 거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탈색 잉크를 뿌리면 이런 식으로 완전 진한 흰색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 처음 나무로 가공하는 거는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러 곳은 그 노란색 그런 노트 색깔이 아니야. 약간 그 때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두께가 좀 두꺼울수록 비싸요. 근데 이제 학원용으로 보는 건 아니고 주로 쿠팡에서 시키면은 이 종이도 양면 복사를 하잖아. 싸구려는 이렇게 하잖아. 다 비쳐. 근데 좋은 거는 뒤가 안 비쳤어. 좋아.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너도 하고 한 건 아닌데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종이만의 또 이게 고유의 촉감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제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 따져요. 또 이게 책 쓰시는 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사한다는 생각을 해봐. 카페 사장이야. 그들이. 자 그러면은 마진을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게 남기는 이윤이잖아. 얼마나 남겨야지 한 장당 얼마나 남겨야지 장사가 나올까? 돈이 될까? 자 일단 고려해야 될 거. 본인들이 24시간 365일 로봇처럼 일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바도 써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가게, 전기세, 뭐 월세 이런 거 나갈 거야. 다 포함해서. 그 지나가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봐요? 아, 저 메가커피는 어느 정도 돈을 벌다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딱 해보시지 않는군요. 이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이제 그 타이쿤 이렇게 뭐 알줄 모르고 붕어빵 타이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1, 2, 3번 와. 그럼 이제 뭘 달라고 이렇게 말풍선에 떡으로 부어줘. 이렇게. 이제 딴 거 부어주잖아? 막 얼굴 찡그러면서 갑자기 가게 평판이 하락해. 도로 못 풀어 게임 끝나는 거야, 이제. 그거랑 어릴 때 저도 뭐 있었냐면 놀이공원 만드는 거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있거든.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딱 게임 시작할 때 그냥 이 마름모가 허벌판이야. 거기다가 이제 롤러코스터도 짓고 그 다음에 패션복만 이런 것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초반에 다 못 가나 내가 원하는 대로. 왜냐면은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한 여유 자금을 줘. 그러면 적당히 사람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거야. 먹을 것도 깔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롤러코스터도 졸로 엮여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안 타.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이제 그런 거 딱 지으면 돈이 걸리잖아.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놀이기구 확충하는 거야. 확충. 새로운 거 짓고 새로운 거 짓고 옆으로 아래로 지나가는 롤러코스터 짜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보통 여러분들 먹는 커피 드시긴 하세요. 근데 먹습니까? 어디서 먹어요?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종이컵을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어디서 드세요? 저분은 거기 피해나는 얘기가 장난이고 어디서 먹어요? 내가 컴포즈 먹이는데 놀랍게도 한 잔당 단가가 3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짱 싸지. 원두 갈아서 넣는 거랑 얼음이랑 물이랑 컵이랑 다 해서 300원 한 잔당. 그러면은 대충 한 1,300원이 마진이 났잖아. 그럼 하루에 13만 원을 벌려면 100잔을 팔아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카피에서 빡세죠. 놀랍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가 얘기했냐면 여기 변환단층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는 이제 각각의 아까 제가 뭐 수렴한 성립형 경리가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대충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로 이제 뭐 기출을 풀거나 혹은 시험에 나올 때 주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는데 중요한 게 빠졌네. 좀 적어주실래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예를 들어서 A 점 찍었어. 내신 문제들이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이런 거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수능형
경계다만 가지고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붙어있는 어디고 여기가 발사형 경계인지 혹은 수렴형 경계인지 그리고 수렴형 경계일 때 어떤 이제 이 지형들이 발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은 지금 수렴형 경계가 표시가 총 3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1, 2, 3. 자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산맥이라고 되는 이 둘은 습곡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해보라고 되는데 1번으로 대표적인 후성열도를 막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태평양판의 가세기를 이렇게 따라서 여기 부분은 웬만하면 다 후성열도가 발달을 합니다. 이 부분 빼고 필리핀도 후성열도고요, 뉴질랜드도 후성열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쌤이 갑자기 뜬금없이 뉴질랜드 딱 표시하더니 얘들아 이거 후성열도야 이러면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가 판의 어떤 경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고 여기 사고를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문제 2개가 있는데 일단은 얘부터 1번부터 풀어보고 2번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유형 1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지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지진이 일어나니,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니 이런 거 적으라는 거예요. 지진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 습곡산맥이 있냐, 뭐 단층이 있냐, 단층이라면은 어떤 종류의 단층이 발달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두 분 다 푸셨나요? 자, 할만하죠? 자, 우선은 A 지역은 제가 아까 표시하는 듯이 여기는 남태평양 해력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발산형 경계고, 그래서 발산형 경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천발지진 발생하는 거 알고, 두 번째,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발산할 수 있는 지진 구조는 어떤 게 있으면 정단층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저는 이 정도만 적어둘게요. 자, 그 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수렴형 경계였어요. 대표적으로 안데르산맥이 있는 곳이었고, 이 자료 보는 법을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면 화산활동이 하늘 경계랑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란히 지금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데는 무조건 수렴형 경계입니다. 하늘 경계를 기준으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수렴형 경계나, 자, 그래서 우리 수렴형 경계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선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다 일어난다. 여기 섭입형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산활동도 일어난다고 저희가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아니 선생님, 습곡산맥 만들어지면 못 투르니까 화산활동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극단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충분한 관계에서 화산활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안데르산맥 거쳐져 있는 나라가 칠레인데 검색해보시면 칠레 화산폭발 한번 나옵니다. 있어요, 저기 실제로. 자, 그 다음 지진 구조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약단층 혹은 습폭이라는 지진 구조가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해석을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경계 항상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첫 번째로 식별하실 거는
저기 점 찍어놓은 데가 어떤 판을 겪는지 싶은데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 어떤 판을 겪는지 알았으니까 저 판을 겪으면은 이런 지질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지질 구조가 발견되겠는데 이거를 떠올린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유형 문제 갖고 온 거는 이제 호상열도 쪽에서 지진 발생하는 그림을 줬을 때 어떻게 판을 이 데이터를 해석합니다가 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2도 다섯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실게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자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진원의 깊이가 점이 찍혀 있잖아. 그러면은 저 진원의 깊이가 저렇게 점이 찍히려면은 우리 아까 섭입형 경계 이 단면 맞죠? 이 그림이 저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우리 지진이 일어났었죠? 섭입대 하면서 갖고 들어간 이 부분에서 지진이 났었잖아. 그럼 판 섭입하는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야 얘랑 매칭이 될지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그려보고 밑에 풀어보세요. 워크박스 좀 할만했어요? 예전보다는 할만합니까? 할만했어요? 영상 소리는 좀 괜찮아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영상 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안 볼 수도 있지. 모르는 거 보여요. 네. 모르는 게 없었다. 좋은 거예요. 잘 이해했다는 거 같아요. 했으면 뒤에도 한번 푸시오를 해보세요.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다 했습니까? 선생님 다 했어요? 네. 이번 한번 같이 해설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힌트 드린 것처럼 이 진원의 깊이가 힌트인데, 자, 일단 단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위에서 보이는 그림이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B에서 A 쪽으로 갈수록 이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띌 거고, 자, 그러면서 퀴즈 둘 다 해안판이라고 했는데 지금 섭입하는 모양에 B가 지금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B가 더 밀도가 큰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진원의 깊이가 이런 식으로 300km 이상 찍혀 있다. 그러면은 이 B는 뭐랑 같은 거냐면은 이 지역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요 라는 거랑 같은 거야.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들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을 구분 짓는 기준이에요. 이게 중발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 때,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깊이 때예요. 자, 그러면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일단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섭입형,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여기는 섭입형 경계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해안판이나 해안선이 부딪히고 있다 하는데 어쨌든 여기 바닷가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일단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해저 지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발생 형태는 깊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난다. 저기 적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지진이 일으키는 파대 경계는 대충 어디쯤일지도 여러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파대 경계는 어디로부터 기준점을 잡느냐? 이 지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이제 번갈아가면서 봤을 때 이 파대 경계가 되는 지표라는 시점은 지진이 완전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는 그 근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이곳이 파대 경계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기억이랑 니은 중에 누가 더 파대 경계에 가까워요? 니은이 더 가깝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파대 경계는 이렇게 그려지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을 거야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파대 이동방에 갔대요 지금. 다섯 번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삽입을 하려면은 이동 속력은 지금 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B따라오는 B가 더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B의 이동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전제 조건 달았어요. 이동방에 갔다고 할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동방향이 반대라고 하면은 속력은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만 가지고. 오케이? 자, 몇 번까지 풀어보시냐면 말도 갖고 왔는데 10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좀 정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많이 겪어보신다라고 하면은 고3 수능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대부분 제가 고3 문제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이 아마 되셨을 건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진원이라는 데는 실제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이 섭입대에서 진원의 깊이는 이 섭입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해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냐라고 하는 판이 우리나라 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일본이 대표적인 호상 욕도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해부, 즉 판의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게 나타난다. 근데 지도에 호상 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디귿, 자, 근데 이거 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 해부가 있다라고 해서 호상 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반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안데스 산맥이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 그쪽은 호상력도가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대륙이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자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떤 케이스에 보통 이러냐? 해안판과 해안판이 섭입하는 경우, 만나서 섭입하는 경우에는 거의 99.99% 호상력도 생깁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디귿, 서입대 근처에 역단층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했었죠. 해남전에 적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위로 올라가는 역단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디귿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기초적인 이제 판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연약권은 고체 상태죠, 그렇죠? 액체 상태인 거는 직구는 누구밖에 없었다? 외핵밖에 없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니은 해안판은 대륙판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 구성하는 이 지각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판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암석권은 상부멘트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들고 오시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티가 나게 그림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그림 보는 방법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자, 이 이제 뾰족뾰족하게 있는 이 어디선가 많이 본 일기기호로 닮은 이런 가시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지금 판이 섭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간 이 꼬맨 지구처럼 뭔가 볼록볼록볼록볼록 막 있는 요런 부분들 있죠. 여기는 발산형 연계, 즉 해령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티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A, B, C 이렇게 찍어놨을 때 저기가 어느 판의 경계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자, 우선은 A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이랑 대륙판에 충돌한 거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대륙이 충돌한 지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 B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자, 여기는 해구가 있는, 여기도 섭입형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얘는 소멸이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세 지역 중에서 C가 가장 나이가 많냐라고 했는데 얘는 C는 발산형 경계, 즉 판이 만들어지는 부분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어리다라고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뱀펠랜드 순프로스 개꿀이었다, 그치? 이름이 13번이고. 이게 과탐이 왜 이게 해가 넘어갈수록 여러분들 어려워지냐면은 앞전에 이제 기출문제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특정 개념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의 어떤 난이도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뒤에 여러분의 해로 올수록 과탐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약간 정점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인도하는 부분에 판 나타내는 거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서나 이런 판이 이동하는 화살표도 다 티가 나요, 그렇죠? 자, 일단은 A가 위치한 곳은 발산형 경계 쪽에 위치해요, 그렇죠? 그리고 A, B가 같은 판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고,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표적 정도의 두께가 두꺼워지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지각의 나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지각의 나이는 이 해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로 취하면 되냐? 해력에서 멀리 떨어진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B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D로 갈수록 지점의 깊이가 깊어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제가 이 뾰족뾰족한 표시가 뭐라고 했죠? 이쪽 방향으로 해서 팔이 섭입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였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야. 그러면 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C점이고 여기가 D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D로 갈수록 지문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1번에다가 점 찍어두면은 어디 쪽으로 팔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 그림 그려지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유라시아 판은 오스트레일리아 판 아래로 섭입하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쪽 방향에서 만든 이 X 방향에 있는 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고, 그리고 여기 X 프라임 있는 쪽이 유라시아 판이죠. 지금 누가 섭입하고 있어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에 섭입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책 제본한테 좀 더 큰 거로 바꿔줄까 사이즈를? 이 정도에서 필기할 만한 공간 나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삐뽀로 하려다가 들고 다니기 힘들까봐 삐뽀 사이즈가 얼마만 하면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정도만한 사이즈예요. 너무 크지 그치? 혹시 이런 거 제본 떠주려고 들으면 취향이 있어요? 스프링이 좋아? 이런 게 좋아? 아, 취향이라는 게 없어? 무색 인간이에요? 아니 좀 감성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스프링이 좀 좋아요? 안 뜯어져서? 야 이게 좋아요? 이것도 책 찢으면은 그 차차차 벌어지면서 노트 알지? 하도 애들 빌려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뜯으면은 중간에 텀 생겨가지고 종이가 다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노트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 지우쭉 찍다 보면은 어느샌가 틈이 생겨가지고 통째로 뜯겨나가. 그런 분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판의 경우인지 보실 때는 일단 어떤 지각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는데, 세 개 다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개가 섭입형 경계고 다가 충돌형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요거로 가는 게 어떤 지각들이 이제 만나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1번을 맞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두 판의 밀도가 다르게 한 뼘이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자, 해구가 형성되는 곳은 강하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은 다 같은 경우에는 해구가 형성되지 않고 땅이 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구라는 지역은 형성될 수가 없었고. 자, 정답은 4번인데 뭐가 틀렸냐면은 충돌형에서는 바깥으로 모두마가 분출되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와 다가 아니라 가와 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풀어봤고요. 자, 5번은 여러분 납득돼요? 이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도 있는데 그림을 잘 보세요. 소멸한다는 거는 이 판이 뭔가 이 흔적이 남지 않고 사라져야 되는데, 자, 충돌형 경우에 같은 경우에 봐. 자, 얘 같은 경우는 판이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놈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놈이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판들이 계속 오면서 여기 쌓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판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이 여러분들 높이 외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8,848m였거든요.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실 5번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6번 저희 호상력도 관련 질문 나왔네요. 자, 우선은
그러면 이 두 개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해주실 일은 뭐냐? 판의 경계가 어딘가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의 팁을 드렸어요. 이 천발 지진, 신발 지진 쪽이 일어나는 이쪽에 판의 경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쪽에 판의 경계가 주로 이렇게 나란하게 그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나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가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가를 이제 위가 아니라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태평양 판에 서입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근데 이 호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호상역도가 되는 거거든요. 호상역도는 지금 무슨 판 위에 있어요? 섭입을 당하는 판이 항상 있어요. 북아메리카 판 위에 호상역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섭입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지역 다 일단은 해구가 발달할 수 있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신발지진까지 나타난다는 건 섭입형이라는 거랑 같이.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선생님 이거 판의 이동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 판 쪽으로 섭입을 하려는 판이 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북서쪽이지, 그치? 그래서 남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신발지진의 진앙은 두 지역으로 태평양판 쪽에 위치하느라고 돼. 자, 진앙이랑 진영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진앙은 땅바닥의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섭입대 중에서 무조건 섭입 당하는 분 쪽에 진앙지가 있겠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진앙지가 북아메리칸 판에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진앙지가 이 필리핀판 쪽에 있기 때문에 모두 태평양판에 있다라고 해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은 아마 여러분 디귿이 조금 애매했을 건데, 자, 우선은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 자, 섭입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자, 이 남아메리칸 판이랑 나스카 판 같은 경우 둘이 지금 충돌할까? 지금 수렴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누가 밑으로 내려가요? 나스카 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가 더 밀도가 커야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남아메리카 판을 밑을 내려와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에 이동하냐라고 했는데 참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총 3가지 원인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는데 이 남아메리카 판 같은 경우는 섭입하고 있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섭입한 판이 땡기는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보통 서술형들이 나오죠. 메모를 쓰면 3개가 있으니까 3개 다 적고 보는 거야. 근데 왜 썼어? 통으로 빵점 이런 거 이제 곤란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디귿 나스카 판에서 판을 이동시키는 주된 원인은 해력이 판을 밀어내는 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걸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굳이 대소를 비교하자면은 이 친구가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걸 넣어둔 거거든요. 가장 빈약하게 이제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가장 영향력이 미비해요. 굳이 대소를 따지자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냥 이런 힘들이 있어 땡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8번입니다. 우와, 장윤수는 따끈따끈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친절하게 지금 어디가 해구인데 어디 쪽으로 섭입하고 있는지 일단은 설명을 해줬고요.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지금 지형만 지금 그려졌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이 판을 경계로 상대적으로 판들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경이니까 A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판들이 이동을 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구가 존재하니까 수렴을 밀잖아, 그치?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판의 경계로 이쪽 판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네.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은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하부에 침략하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단면 그려보게 되면은 판이 이런 식으로 삽입해서 시점이 지금 이 X 프라임 쪽에 위치하잖아요, 그쵸? 삽입돼 있네? 그럼 이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화살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냐라고 했는데 A는 해령,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보존형 경계,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화살활동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활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9번은 정답이 A, B, C 다 맞는 건데, 자, 이게 그러니까 B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한강이 꼬아둔 거야. 밀도 차이의 멘틀 대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건 대류의 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실 바로 맞출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대류 얘기할 때 물 끓이는 거 얘기를 하죠. 자, 물을 끓여.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입자부터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밑에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는 구동하기 전까지 위는 온도가 아직 낮은 거고. 자, 근데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우리 부피가 좀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밀도 관점을 설명을 해보자면 얘가 밀도가 더 작으니까 위로 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분자 스스로 움직여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성층권이나 혹은 뭐 수온 약층에서 대류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밀도 차가 직접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을 안 해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 했었냐면은 이 멘틀 대류에서 에너지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지구 완전 외핵 내핵 쪽에 과거의 지구의 미핵성체가 부딪히면서 그 안쪽에서 나오는 열이 이 멘트를 밑에서부터 가열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거랑 같은 말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B가 얘기하는 거는 온도 차이에서 대류가 나타나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인 겁니다. 이해됐죠? 누군가?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도 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여러분들 잘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이동 방향은 두 개 다 양쪽이라고 했고요. 자, 제가 화살표의 길이로 이 이동 속도에 대한 어떤 비교를 대신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A가 16.0으로 움직이고 B가 8.1로 조금 느리게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A랑 B의 경계부터 볼게. B 경계는 A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 무슨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네. 자, 근데 해안판이랑 해안판에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섭입형 경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가 C인데 여기가 B편보다 더 느리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도 수렴형 경계인 거야. 자, 근데 여기는 해안편과 대륙편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섭입형 경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억은 틀린 게 A와 B의 경계가 발생형 경계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틀렸죠, 그쵸? 그래서 또 틀렸고, 자, 그 다음 니은 화살활동은 B보다 A에서 주로 일어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려보면 됩니다. 모르면은 자, X 프라임 그려볼게요. 자, 지금 누가 더 빨리 오고 있냐면은 A가 더 빨리 오고 있어. 그래서 밑으로 가라는 놈도 더 빨리 오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A, B. 자, 근데 화살활동은 항상 이 섭입대 위쪽에서 항상 화살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섭입대 위쪽 지점이 지금 B판이 위치한 지점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B에서 주로 일어난다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니는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 똑같이 가진 게 B랑 C의 경계 아닙니까? 그쵸? 자, C 쪽에 섭입대가 막 위치하기 때문에 이쪽 섭입대에서 내려갈수록 우리 섭입형인 거 아니까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합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는 좀 곤란하긴 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거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판의 경계에 대해서 미래 대역필포제 얘기를 할 건데, 자, 과거에 이 판계가 생겼을 때 이 판계가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를 시킨 첫 번째 축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대서양 중앙 해경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결론은 뭐냐? 초대력이 만들어졌다가 붙었다가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과정을 특정 횟수 주기로 반복을 한다라는 게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야가 만들어진 거는 2억년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딱 반절 얼마, 반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초대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판이라는 게 움직이는 걸 아니까 얘들이 언젠가 가다 보면은 해령에서 양끝나는 해구랑 다 만나니까 거기서 다시 초대력이 큰 게 하나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됐다가 여기 사이에 또 이런 것도 생기면서 멘틀대로 상승류가 생기는 곳에서 분류가 되면서 바다가 또 생기고 대륙 사이에 요게 다시 또 양쪽 끝다른 해구들에 다 이제 대륙들이 합쳐지면서 하는 큰 대륙이 만들어지고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과거에 그러면은 예측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실히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판대한데 이전에 뭐 로디냐 뭐 이런 것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호에 맞게 외우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이 이 파트에서 나오진 않나요? 자, 11번까지 풀어보고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의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중승대 초는 판야가 분리된 시기예요. 자, 형성은 언제 오냐면은 고생대 말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그래서 점점 어떤 분포를 띄냐면은 중승대 초에서 점점 신생대 쪽으로 올수록 대륙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분포로 띄기 때문에 나에서 가순으로 작성이 됐을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셨으면 됐고,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이전이라 했기 때문에 그 스키어가 틀린 겁니다. 이 문제에 따르면 이때가 중승대 말에 이제 분포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 자, 요거는 이제 초대력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럼 부딪히는 거는 수렴형 정도에서 부딪히잖아. 이제 납득되시겠죠? 그래서 스콕산맥이 부딪힐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니는 맞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나 이번에 발생형 경계보다 수렴형 경계가 더 많이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자, 나에서 주로 지금 경기 이루는 부분은 뭐야? 부딪혔으니까 대륙들끼리 수렴형 경계가 주로 이루겠지, 그치? 그래서 발생형 경계가 생기는 거는 이후에는 이 대륙들이 분리될 쯤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바뀌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유니까. 그래서 틀린 거 이유니까. 이때는 수렴형 경계가 많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